권총에 총알을 장전한 다음에 총알과 권총을 실로 묶는 거예요. 그리고 권총을 빵 하고 발사시키면 이 총알이 권총을 끌고 총알이 권총과 함께 멀리 날아간다 라는 짤인데요. 사실 이거는 그거 보면서 저도 이과로서 좀 화가 좀 났긴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짤 보고 저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아주 기발한 방법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범준의 물리다. 법물리를 운영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제 채널에 오셔서 물리학자가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여러분이 만끽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왼쪽과 오른쪽이 뒤바뀐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 여러분을 사진을 찍으면 좌우가 바뀌지 않죠. 사실 여러분 모습 중에 다른 사람이 보는 여러분의 모습은 거울로 보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사진을 찍은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돼요.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의 얼굴에서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이 아닐수록 여러분은 둘 중 한 사진에 더 마음이 들어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이 알려져 있냐면 사람들의 얼굴이 좌우가 대칭일수록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는 사진이 있는데요. 각국의 여러 사람들의 사진을 모아서 사진을 계속 이렇게 쌓아 올리면서 이미지들을 중첩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나라에 있는 여러 사람의 얼굴을 일종의 평균 얼굴을 구하게 되면 여러 사진을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왼쪽 눈이 크고 어떤 사람은 약간 오른쪽 눈이 크고 결국 많은 사진을 모아서 만들어낸 평균 얼굴 사진은 좌우 대칭일 가능성이 크겠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가 다 잘생긴 얼굴로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그렇게 평균 얼굴을 구하게 되면 좌우 대칭이 거의 완벽에 가까워지기 때문인 거죠. 지난번 이과를 환하게 하는 짤 재밌게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2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텔레비전 뉴스 장면인데요. 단백질 함량이 원래 두부는 7.8g인데 이 두부를 얼리면 단백질 함량이 50.2g으로 늘어난다 라는 그런 뉴스 기사입니다. 언뜻 보시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얼렸다고 해서 단백질의 총 질량이 늘어나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뉴스 화면만을 보시면 이거는 이과를 화나게 하는 짤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래서 뉴스에 소개된 이 원래 기사의 원문을 찾아봤는데요. 찾아보니까 사실 7.8g, 50.2g이 총 질량이 아니고요. 두부 100g당 단백질 함량입니다. 그러면 왜 얼리면 두부가 가지고 있던 100g당 단백질 함량이 더 늘어나는지는 당연하죠. 두부 전체의 질량이 줄어들게 된 거고요. 두부에는 굉장히 많은 수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두부를 얼리게 되면 두부 안에 있던 물이 얼고 오랫동안 얼리게 되면 그 물이 냉동실 안에서 승화, 고체가 기체로 변하는 게 승화인데요. 승화를 통해서 두부가 포함하고 있었던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두부를 오랫동안 냉동실에 넣어서 부피가 줄어드는 과정은 사실 두부를 말린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죠. 저는 이 짤을 보면서 제가 떠올랐던 생각이 환하게 하는 짤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이걸 보고 화를 내는 이과 분들을 보면서 이걸 화까지 낼 일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진정한 이과라면 이 뉴스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단백질의 총 질량이 아니라 아마 몇 g당 단백질 함량 처럼 아마도 상대적인 비율을 얘기한 것이 아닐까라고 마음을 조금 열고 아마 이런 뜻이었을 거야 라고 이해하시려는 노력이 진정한 이과라면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과 관계돼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너에게 가는 속도 493km라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제목을 보고 제 주변에도 몇 명의 이과 분들이 막 화를 내셨어요. 왜냐하면 493km는 거리의 단위지 속도의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속도 493km라고 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도 동의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일상에서는 그냥 내 차의 속도가 지금 100이야 라고 해도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드라마 제목을 보시면서 이건 아마 시속 493km였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진정한 이과의 마음 자세가 아닐까 라고 생각해 봤고요. 이렇게 어떤 드라마 제목이라든가 문학작품 같은 곳에서
이과를 환하게 할 수도 있는 표현 같은 걸 보시면은 여러분이 조금 마음을 열고 원래 작가의 의도는 아마 이거였을 거야 라고 좀 넓은 마음으로 보시는 것이, 저도 물론 이과지만 이과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마음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권총에 총알을 장전한 다음에 총알과 권총을 실로 묶는 거예요. 그리고 권총을 빵 하고 발사시키면 총알이 날아가면서 줄이 처음엔 실이 팽팽하게 펼쳐지고, 그 다음에는 총알은 계속 가니까 이 총알이 권총을 끌고 총알이 권총과 함께 멀리 날아간다 라는 짤인데요. 사실 이거는 그거 보면서 저도 이과로서 좀 화가 좀 났긴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해서는 결코 권총이 앞으로 날아가지 못해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여러분이 총을 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보세요. 총알이 발사되면서 앞으로 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손에 잡고 있던 권총은 뒤로 갑니다. 그래서 총알은 앞으로 가고 권총은 뒤로 가다가 줄이 팽팽하게 펼쳐진 다음에는 총알이 물론 앞으로 가니까 그 총알이 권총을 끌어당기겠죠. 그 최종적인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 총알을 여러분이 발사했을 때 권총의 위치가 총알이 발사된 다음에 최종 상태에서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잡고 있든 말든 그냥 평평한 바닥에 놓고 총을 쏘더라도 총알이 날아가고 잠깐은 권총이 뒤로 간 다음에 줄이 팽팽하게 펼쳐진 다음에는 이 권총이 다시 앞으로 가고 이게 줄이 잡아당겨지니까요. 총알은 앞으로 뻗지 못해서 사실 최종적인 상황에서 권총은 처음에 여러분이 총알을 발사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위치에서 멈춰 있습니다. 위치가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 이 중요한 게 권총과 총알 전체의 질량 중심이 처음 위치와 같다는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총알이 권총에서 조금 나간 다음에 이 실이 팽팽하게 펼쳐지니까 총알은 처음보다 조금 앞에 있죠. 그런데도 질량 중심이 변하지 않으려면 권총은 처음 위치보다 약간 뒤쪽으로 있을 건 맞습니다. 어쨌든 결코 권총이 총알과 함께 앞으로 날아가지 못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짤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보신 것 같아요. 지금 그 지구의 기온 상승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과학자들 중에 거의 다가 지금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그 소개하고자 하는 짤은 좀 재밌는 아이디어예요. 언뜻 들으시면 뭐냐면, 에어컨을 여러분이 집에서 사용해 보시면 에어컨을 실내에 두고 실외기는 건물 밖을 향해서 우리가 보통 설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외기로는 뜨거운 공기가 나가고 방 안은 에어컨에 의해서 온도가 내려갑니다. 이 짤을 만드신 분의 의도는 거꾸로 하자는 거예요. 에어컨 바람을 밖을 향해 나가게 하고 방 안에 실외기를 두자는 거죠. 자, 그럼 무슨 일이 생길지 이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에어컨 바람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대기가 엄청 많긴 커요. 그런데 어쨌든 대기 온도가 조금이라도 줄 수는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집의 온도가 계속 뜨거워지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깥으로 집의 열이 방출되지 못하도록 단열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상황에선 집의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고요. 올라간 다음에는 단열과 상관없이 집으로부터 바깥쪽으로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되게 돼요. 이 과정에선 결국 처음에 바깥이 시원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밖의 온도가 다시 뜨거워져서 원래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사실은 조금 더 정밀하게 생각해 보면, 에어컨을 작동시키려면 에어컨에 들어있는 여러 전기 설비에 전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도선을 따라서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그 과정에서 또 열이 발생합니다. 결국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긴 시간 스케일에서 보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떠올려 보실 수 있는 게, 여러분 집에 냉장고 있잖아요. 냉장고 안은 차갑고 바깥쪽은 뜨겁죠. 그럼 여러분이 냉장고 문을 열고 냉장고를 켜놓으면 언뜻 보면 집이 시원해질 것 같으세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냉장고 뒤쪽에서 냉매가 흐르는 관이 있거든요. 거기는 뜨거워서 그쪽으로부터는 열이 또 방출돼요.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연다고 해서 여러분 방의 온도를 높일 수 없다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에어컨 실외기를 집 안에, 에어컨을 바깥쪽에 뒀다고 해서 지구의 기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짤이 곰이 있는데요. 곰이 절벽이 이렇게 있고 절벽을 건너가는 그런 짤이에요. 빠른 속도로 공을 아래쪽으로 던집니다. 그러면 공이 절벽 맨 아래 바닥에 닿고 다시 튀어 오르는데, 그때 곰이 한 발짝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공이 빠른 속도로 곰 발바닥을 아래쪽에서 부딪히면서 밀잖아요. 그게 곰의 중력보다 그 힘이 더 크면 곰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결국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곰이 공을 아래로 튕기면서 계속 절벽을 건너갈 수 있다라는 짤인데요. 처음에는 이 짤 보고 저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곰이 절벽을 건너갈 수 있는 아주 기발한 방법이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가능합니다. 그럼 이 과정이 어떻게 가능한지 여러분께 한번 계산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좀 수식이 난무할 텐데요. 좀 유심히 봐주십시오. 자, 곰돌이가 어떻게 공을 튀기는 걸 이용을 해서 절벽을 건너갈 수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곰이 있습니다. 예. 물리학자는 곰을 이렇게 그립니다. 곰의 질량이 라지 m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엔 곰이 아래로 던진 공이 있습니다. 이 공은 질량이 스몰 m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곰이 공을 아래로 던지면 공이 아래로 V의 속도로 가고요. 바닥에 충돌한 다음에는 공이 다시 위로 V의 속도로 튀어 올라서 결국 곰의 발바닥에 공이 닿을 때는 또 V의 속도로 닿게 됩니다. 그럼 공은 위로 V의 속도로 올라가다가 곰 발바닥에 공이 닿은 다음엔 방향이 바꿔서 공이 아래로 V의 속도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그때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물리학자들은 운동량을 P라고 적고요. 변화량을 델타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올라오는 V의 속도가 있고 곰 발바닥에 부딪힌다면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2배의 MV가 됩니다. 이건 그냥 MV에서 마이너스 MV를 계산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동그란 이 곰 발바닥에 닿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이 요건데요. 이 식과 함께 뉴턴의 운동 방정식 F는 ma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걸 물리학자들은 이렇게도 적거든요. 델타 P를 델타 T로 나눈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거죠. 그럼 이 계산을 해보면 델타 P는 EMV였고요. 그 다음에 F 곱하기 델타 T를 만족하는 요 힘만큼이 곰 발바닥을 위로 미는 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델타 T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요. 1초에 공이 N번 곰하고 공하고 발음이 비슷하네요. 곰 발바닥에 N번 닿는다라고 가정할게요. 1초에. 그럼 1초에 N번이니까 델타 T는 N분의 1이 되죠.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식이 F는 EMV N이 됩니다. 한편 공이 한번 아래로 V의 속도로 간 다음에 다시 바닥에 닿고 그 다음에 다시 튀어오르는 시간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공의 이 절벽의 높이를 H라고 하면 H가 V 곱하기 T 플러스 2분의 1 GT 제곱을 만족하는 시간 t에 바닥에 닿게 돼요. V가 아주 크다. 공을 엄청 빨리 던진 거예요. 곰이. 그러면 이게 거의 그냥 V 곱하기 T가 돼서 T는 V분의 H가 돼요. 이 시간이 뭐냐면 곰이 공을 아래로 던진 공이 있는데요. 그 공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제가 중력에 의한 가속을 무시한 이유는 아주 빠르기 때문이에요. 속도가 아주 빠르다라고 가정한 거죠. 그러면 이만큼 시간이 지나서 바닥에 닿고요. 위로 올라가서 다시 곰에게 이 동그란 공이 발바닥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은 이거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V분의 EH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곰 발바닥에 닿습니다. 이 시간 간격마다 닿으니까 결국 1초에 몇 번 이 곰 발바닥에 공이 닿는지를 계산할 때는 이거 곱하기 n이 1초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n은 몇 번 닿냐 하면 2h분의 v만큼 닿습니다. 그걸 여기다 넣어요. 그러면 결국 EMV에 2h분의 v가 돼서 2가 없어지고요.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식이 곰의 몸무게는 m 곱하기 g죠. 그리고 얘가 h분의 mv 제곱을 만족하면 그러면 곰이 몸무게가 꽤 나갈 텐데 그 몸무게를 한 번 튀긴 공이 곰 발바닥을 부딪히면서 위로 미는 힘과 같아져서 곰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식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식이 이 식으로부터 얼마나 빨리 던져야 되는지를 알 수 있죠. 그 V는 M분의 M의 GH가 돼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간단히 공을 1kg이라고 하고요. 곰돌이의 몸무게를 100이라고 할게요. 그럼 100 곱하기 G는 10이고요. 그럼 10의 3승 그리고 절벽의 높이를 H라고 하면 10의 4승이죠. 결국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10m 높이에서 완전 탄성 충돌을 하는 공을 초속 100m예요. 엄청 빨라요. 초속 100m로 아래로 던지면 곰돌이가 이 절벽을 아래로 계속 튀어오는 공을 이용해서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건너갈 수 있습니다. 예, 좀 계산이 좀 복잡해지긴 했는데요. 어쨌든 제 결론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과를 화나게 하는 짤이 아니라 아주 기발한 짤입니다.
가능합니다. 물론 몇 가지 가정은 있어요. 해보시면 이게 일단 공이 완전 탄성 충돌을 해야 되고요. 곰 발바닥하고 공도 또 완전 탄성 충돌을 해서 에너지는 잃지 않는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현상은 아닙니다. 기가 막힌 아주 멋진 짤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이과를 화나게 하는 짤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얘기 들어보시면 어떤가요? 어떤 건 정말로 너무 물리학의 원칙에 어긋나서 말이 안 되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일부는 이제 이런 것까지 굳이 이과생들이 트집을 잡을까 해서 좀 안타까운 짤도 있었고요. 곰돌이가 절벽을 건너가는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가능한 현상도 있어서 오늘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들을 여러분하고 많이 나눠본 것 같아요. 법물리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또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